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오늘은 참꽃말이라는 이름의 야생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크로키북에 이렇게 구도를 맞춰서 스케치를 해놓은 스케치본이 나가고 있고요. 준비물로는 파버카스텔, 수성이나 유성 모두 가능하고 색연필과 퍼티 지우개, 제도 패드 이렇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아까 스케치본을 이렇게 전사를 떠서 연필 흑연 자국을 따라서 퍼티 지우개로 조금씩 부위별로 눌러내면서 이렇게 라인을 떠줄게요. 전사 뜨는 방법은 제 유튜브 영상에 기초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혹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잎에 이렇게 밀도감 있게 색연필로 전체 색을 칠해 줄 건데 이 처음 색을 칠할 때 좀 밀도감 있게 차분하게 칠해주는 거, 밑색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야생화는 꽃이 이렇게 작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약간 뻥튀기를 해서 그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꽃이 조금 더 작지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린 상태이고요. 지금 이제 밑색으로 연두색을 170번 파버카스텔 처음 베이스색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이 색이 공간 없이 너무 진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깔려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색이 올라갔을 때 충분히 또 그 색을 어색하지 않도록 이렇게 어우러지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밀도감 있게 이렇게 메꿔주는 거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야생화를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너무 좋아하는데요. 요 야생화는 이름이 너무 예뻐서 그려보게 됐거든요. 이름이 참꽃마리. 꽃마리도 있고 참꽃마리도 있는데, 이름이 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참꽃마리. 그냥 마리도 예쁜데, 참꽃마리는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야생화 서적도 좀 막 찾아보고 여기저기 그래서 이렇게 전체 스케치를 한번 떠봤는데, 자, 흰꽃인데요. 흰꽃이 좀 잘못 그려놓으면 회색을 많이 쓰게 될 경우에 연필로 그려놓은, 연필 스케치를 해놓은 듯한 그런 이미지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색을 쓸 때는 흰꽃 부분의 하얀 부분은 그냥 연필색을 넣지 말고 음영이 진 부분만 이렇게 부위별로 묘사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회색 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얼핏 보면 또 연필색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에만 색연필로 묘사를 하는 게 흰꽃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칠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줘 볼게요. 이 참꽃마리는 지치과의 여러 해살이 풀인데 굉장히 사람한테 굉장히 유익한 면이 또 많네요. 도대체 그런 면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예쁜들은. 이거는 잎과 줄기는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 화장실에 시원하지 않으면서 자주 가는 증상, 이런데 한방 약재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잎과 순은 또 따서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고요. 부침개를 해서 또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쁜들은 어떻게 이런 성분을 나물로 해서 드시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또 약재로는 어떻게 알고 이거를 썼을까?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그런 성분을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이 안 됐을 텐데 말이죠. 정말 신기해요. 또 이 야생화나 산에서 자라는 것들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버섯류는 또 먹을 수 있는 버섯보다 독버섯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걸 다 어떻게 구분해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EBS 방송에 한번 보니까 버섯인데 낮에는 느타리 버섯하고 비슷한데 밤에는
형광빛을 발사하는 그런 버섯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버섯의 성분은 옛날 어른 선조 때 사약으로 썼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 사약으로 그 성분을 짜내서 썼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에요. 자, 요 꽃술은 아주 작은데요. 작지만 그래도 밝고 어두운 거를 이렇게 가려서 손끝으로 이렇게 필압을 이용해서 강약을 조금씩만 주고요. 너무 진하게 돌출되지 않도록 색을 너무 많이 넣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잎은 이제 두 번째 색이 들어갈 때부터는 잎맥 요 부분을 이렇게 약간씩 더 진하게 누르면서 특징을 살려서 아까 화면에는 안 보였지만 라인을 뜰 때 102번 크림색으로 잎맥을 살짝살짝 그려놨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초록색으로 입히니까 선이 살면서 그 부분이 구별이 되네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진하게 잎맥이 지나가는 선 쪽으로는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록색 아까 색이 충분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색이 올라갈 때도 그런 색들을 밑색을 이용해서 청록색 빛이 좀 돌면서 전체 초록색 느낌이 좀 어우러질 수 있게 이렇게 색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꽃술 같은 경우는 조금 묘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연필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필압을 좀 살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묘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연필 끝이 두꺼우면 둔탁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잘 안 살죠. 자, 여기는 그림자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진하게 색을 넣어 볼게요. 이 야생화 그러면 야생이라 그러면 좀 강한 느낌이 들까요? 야생화의 특징 그러면 작고 청초하고 은은하고 그래서 은은하고 질리지 않는 자꾸만 봐도 질리지 않는 느낌?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뿌리를 뽑아봤을 때는 절대 작고 청초하지 않습니다. 뿌리 부분은 야생에서 자라는 애들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제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주말 농장을 조금 이렇게 가족들하고 한 번씩 가려고 만들어 놓게 됐는데요. 작년에 잡초가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이런 예쁘게 꽃을 핀 그런 그러니까 야생화인지 잡초인지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봐도 꽃 모양이 예쁘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아이들은 뽑고 일부는 좀 남겨놨는데 손으로 뽑으려고 하니까 전혀 뽑히지 않았어요. 뿌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물을 주고 한참 후에나 이렇게 뽑거나 안 뽑히는 애들은 결국은 그냥 잔디깎기 같은 기계로 이렇게 쓱 아니면 낫으로 자르던가 뭐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약한 듯해 보여도 깊이로는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강한, 그러니까 비바람에 잘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뿌리는 굉장히 튼실합니다. 이 참꽃말이 예쁜 꽃말에 그 뜻이 참꽃말이의 꽃말도 되게 예쁜데요. 행복의 열쇠 또 가련함 이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꽃말도 예쁘고 또 꽃 이름도 예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할 건데 꽃술 부분도 조금 더 진하게 작지만 그래도 음영을 가려서 조금 더 표현을 해주고 그림자 쪽은 이제 마지막으로 진한 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라인을 살리면서 음영을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이제 집에 계시지만 나중에 이제 봄이 되면 또 들이나 산에 나가서 이런 야생화도 좀 보고 또 사진도 찍고 그런 시절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부 이렇게 집에서 계시면서 요즘 힘드실 텐데 이렇게 한쪽에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취미로 조그만 꽃 한 송이 또 그려보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꽃말이 완성됐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